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트루먼 쇼입니다. 아,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최애 영화예요. 아, 진짜요? 제 인생 영화예요. 처음 개봉된 거는 1998년이었다고 하고 12세 관람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와, 짐 캐리다 이러면서 코믹 영화인가? 그럴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짐 캐리의 극중 이름이 트루먼 버뱅크인데요. 그의 일상 속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이 하나 뭐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비가 그 주인공 근처에서만 막 이렇게 그를 따라다니면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100% 코믹 영화다. 역시 짐 캐리야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좀 유사한 어떤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 해서 오늘 이야기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포스터만 보면 그 침대 침구류 CF 광고 같습니다.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짐 캐리. 뭔가 베개 광고 같기도 하고 이 베개를 쓰세요. 행복해 이런 표정으로 그렇죠. 이제 자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으로 전광판에 그의 그런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문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나요? 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광판의 위쪽에는 라이브라고 써있고 그 전광판 아래에는 1909일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인데 1909일 짜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사실 이 1909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요즘 예능 프로 중에 그 미운 우리 새끼 보면은 생후 428개월 박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한 남자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이야기예요. 그를 비춰주고 있는 이제 카메라가 조금 특이한데 마치 이렇게 종이를 둘둘둘 말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그 안으로 바라보게 되면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관찰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카메라로 계속 그 사람의 가는 방향, 길,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트루먼 씨는 보험회사 직원인데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평범하고 또 자신의 어떤 유머러스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유쾌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가 모르고 있는 이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제 그의 삶이 전 세계로 생중계 중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인권 침해 아니야? 인권 침해죠. 사실. 인권 침해죠. 맞아요. 네, 아무도 죄책감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물음표 없이 보고 있죠. 오히려 중간에 뭔가 사고로 방송이 약간 중단되는데 다들 같이 펍에서 그거 보고 있다가 뭐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거의 막 항의하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그냥 하나의 무슨 쇼. 관찰 예능. 관찰 예능이죠. 요즘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많은데 사실 예전에는 또 이런 게 없었어서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잘 때든 일어나서 어디를 갈 때든 늘 생중계 중인데 수천 대의 카메라가 그가 살고 있는 이제 섬인 시헤이븐에 이제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 뭐 가족, 친구들, 이 사람들은 다 배우고 또 뭐 안경이 달려있는 목걸이에 달려있는 소형 카메라로 그 주인공인 트루먼 씨를 찍고 있죠. 예전에 그런 방송이 있다는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동물의 24시간을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그래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 누군가의 동물, 일상을 그냥 누구나 접속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이제 오픈해 둔 거죠. 그 동물들은 이제 당연히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지만. 그런 거는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동물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맞아. 그냥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저는 기억나는 게 뭐 트럭커의 삶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트럭 타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배달 배송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 라이브로 내보내고 뭐 편집본 또 보내고 보여주고 싶어해 나의 삶을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죠. 본인의 선택인 것과 이거는 이제 범죄죠. 이거는 범죄죠. 이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영어로 돌아와서 보면 트루먼 씨는 시헤이븐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만 살고 있는가? 섬 안에서만 살고 있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반응을 하지만 이제 그를 세트장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통제? 트라우마 심어주잖아요. 바닷가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물은 무서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폭풍을 일게 해가지고 막 태풍 일어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게 한 다음에 다시는 거기 갈 수 없다. 가고 싶지 트라우마로. 않게끔 유도를 해놓죠. 또 그가 막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여행을 하고 싶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 비행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라든지 여행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여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이고 이런 걸 얘기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생각들은 진짜 나의 생각들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본 어떤 광고에 눈이 끌려서 오늘 저녁엔 저거 반드시 먹으리라. 혹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뭐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 구석에서는 무서운 게 나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구석은 못 가겠어. 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스스로 하는 생각인지 혹은 누군가 주변인들에 의해서 생각하게 된 것들인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 관계가 없이 영향이 없이 하는 행동만 할 수는 없다. 영향이 있는 행동도 당연히 하겠지만 가끔은 그거를 영향받는 줄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게 조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든 탈출을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첫사랑 엄청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첫사랑이 간다는 그 피지섬.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간절한데 가고 싶을 때마다 폭풍우가 일죠. 예, 그러니까 배를 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첫사랑도 그걸 애틋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각본에 없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찾아가서 하면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사라지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코믹하다면 코믹할 수 있는 장면인데 너무 슬픈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지 않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대로.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죽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겠다는 일념으로 바다를 건너려 했으나 벽에 부딪히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어떻게 싶지만 너무 반가운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거를 이겨내는 정말 본인의 삶을 찾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비춰서 좀 생각해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네요. 너무 오래됐어요. 전 요 부분들이 참 재밌었어요. 그 트루먼 씨가 어느 날부턴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갑자기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별,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떨어졌는데, 조명이네? 이건 무슨 일? 어떻게 된 거야? 맞아. 그리고 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수술 집도 장면을 이제 숨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의사가 그가 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마치 큐사인 딱 들어가면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전문가처럼 메스 이러면서 이제 집도하려고 하는데 환자도 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취를 진짜 해갖고 수술할 사람이 아니야. 메스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서는 막 눈 뜨고 막 버둥버둥거리죠.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이 트루먼 씨가 진짜 뭔가가 있는데 모두가 한 편인데 나만 다른 사람인가? 뭐 이런 의혹을 품죠. 맞아요. 의혹을 품죠. 근데 여튼 판도라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트루먼 씨가 이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의 삶 속에서 나가서 뭔가 깨우쳐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좀 응원을 하게 되는.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나중에는 응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죽으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드라마의 절정으로 향하는 그런 것처럼 막 같이 응원하고 막 힘내기를 바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 이 트루먼 씨는 그 제작진의 관심을 벗어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죠. 그 망망대해에 바다 반, 하늘 반. 너무 좋아서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쾅 벽에 부딪히는데 그게 없던 벽이었어요. 바다 반 하늘 반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뚫었어. 너무 감쪽 같아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자칭 창조주라고 말하는 이 사실 트루먼 쇼의 총 책임자였던 크리스토프랑 대화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크리스토프는 이 모든 공간이 사실 진짜로 세트장이야 라고 이제 실토를 하고 그렇지만 진짜 세상보다는 여기가 더 안전하고 뭐 거짓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라 라고 이제 트루먼 씨를 회유하죠. 지금까지도 한 30년은 해온 이 쇼가 갑자기 이 사람의 뭔가 호기심과 이런 걸로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트루먼 씨는 진짜 세상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오게 되면서 이 트루먼 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제 그의 삶을 봐오던 이제 애청자들의 반응이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 30년이라고 하면은 트루먼 씨가 네. 태어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고 유년기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지금의 보험회사 직원이 돼서 결혼하고 뭐 이런 모든 삶을 다 봐온 거잖아요. 그랬던 애청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종영할 때 맞아. 그런 느낌이죠. 좀 전까지는 막 애달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른 채널 뭐 하지? 이것은 채널을 이제 맞아, 돌리고 맞아. 뭐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끝나게 되죠. 2018년에 롯데시네마에서 이제 재개봉하면서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트루먼 쇼. 누가 지켜보고 있나? 사실 지켜보고 여러분들 있어요. 다 배우? 정말 CCTV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아니, 심지어 뭐 해킹하고 그러면 핸드폰 카메라로 나 보고 있게 해도 할 수 있다면서요. 무슨 조작하면.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그래서 누가 핸드폰 빌려달라 그럴 때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 야, 해킹당해서 보안? 다 털리는 거 아닌가? 그래. 네. 털려가지고 이거 또 카메라로 중국에서 다 보고 있다고 막. 봐서 뭐 하지? 트루먼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맞아요. 그 명대사죠. 트루먼 씨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부딪혀서 인사할 때도 또 그 말 하잖아요. 마지막에. 화가 날 법한 상황 아닌가요, 사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가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애청자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라고 하니까 방금 하셨던 이 얘기를 해주시죠. 나중에 못 볼지도 모르지만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뭐 주변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짜여진 어떤 구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 트루먼 씨의 일상과도 같았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자유로워 보였지만 자유롭지 않았던 삶을 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트루먼 씨 나도 생각이란 거를 좀 더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새삼 떠올리게 됐어요. 그냥 광고에서 나와서 유명한 박사님이 TV에 나오셔서 이 약을 꼭 드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약을 꼭 사 먹어야 하는가? 내가 알아보고서는 나에겐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사서 먹어야 하는가? 뭐 이런 거. 그냥 얼결에 듣고 그렇대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스피커가 되어 말을 하고 있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주체적인 사고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이제 왜 우리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이번 생은 망했어. 잘 못 산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약간 이 영화를 볼 때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이게 삶이 리셋되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두 번째 삶을 트루먼이 향해 나가는 걸 보고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트루먼이라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뭐 한 30살 될 때까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이불킥할 일이 많은데 하루만 해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트루먼이라서 탈출했어요. 그 세트장에서.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고 심지어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과거조차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바로 눈을 못 쳐다볼 것 같아. 내 모든 그 치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누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 최근에 그 넷플릭스 가입하면서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나의 아저씨 재밌다고 해서 그 아이유 이선균 씨 드라마 나온 걸 봤는데 거기도 그 비슷한 게 나와요. 그 주인공이 도청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폰을 통해서 아주 이제 도청 그 하는 사람한테 흘러가는데 이거 누가 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제 인생 처음으로 극장에 혼자 가서 봤던 영화예요. 그래서 좀 저한테 좀 특별해요. 그 내용으로도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간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희망을 보고 좋았던 부분도 있고 뭐 일일이 말하자면 뭐 이런 점은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혼자 영화관에 가서 봤다는 건 저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쌍징적이거든요. 거의 뭐 트루먼이 세트장 나가는 그럼요. 수준의 예, 암요. 도전이었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봤을 때 그 시절에는 학생이 영화관에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한들 상관없어라고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철판이지도 않았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소극적인 사춘기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내용 자체도 정서적인 충격을 받아서 멍했지만 우르르 그 어른들 사이에서 비집고 이렇게 막 교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모습, 그리고 나와서 비가 조금 왔어요. 우산을 펼치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 확 펼쳐져야 되는데 어른들이 막 이렇게 있다는 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눈에 띌까 봐. 그리고 너무 소심하게, 요즘처럼 조그만 우산도 아니잖아요. 우산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 거리를 조금 비집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떠오르는 이유는 제 성격이나 그때 제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이랑도 또 달랐는데 그 당시에도 그냥 그 나이에 판도라가 그 나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감수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그날과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독특한 색깔로 그리고 냄새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떠오르거든요. 제가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그 영화를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극장 이런 데서 봤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극장 중에는 부산극장, 대형극장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산국제영화제가 하는 그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화제가 할 즈음이어도 초창기에는 영화제가 먼저가 아니라 원래 그 거리가 먼저 영화로 가득한 거리였기 때문에 영화제는 우리 부산 시민에게는 주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떤 연예인들이나 그 시에서 하는 일이지 원래 그 거리는 영화를 위한 거리, 영화관이 즐비한 거리. 정말 어떤 영화관은 뭐 영화 하루에 3편씩 하는 동시상영관들이 많은 그때만 해도 그림을 그려서 밖에 이제 걸어놓는 포스터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요? 이럴 때는 무사발님이 되게 간절하네요. 뭐라고 얘기하면 다 그거 하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여전히 이제 직접 사람이 그려서 밖에 대문처럼 걸어놨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 트루먼 쇼는 그 포스터로 있었지만 그런 풍경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절에 제가 혼자 되게 독립적으로 영화관을 갔다. 그 소녀들은 갈 수 없어요. 거의 좀 센 언니들만 갈 수 있는 영화관이거든요. 좀 노셨군요. 네. 일단 그래서 제가 그런 센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죠. 마치 배를 탄 트루먼처럼. 그래서 영화 때문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 날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만하게 보고 싶을 때 마치 이걸 이렇게 다시 꺼내서 본다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작곡 전공으로 대학 졸업을 했는데 트루먼 쇼라는 작품도 썼어요. 우드윈드 퀸텟이었던 것 같은데 저 트루먼 쇼라는 작품도 하나 썼고 어느 사이트 비밀번호 알려면은 너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뭐니? 이런 거 질문일걸요, 저? 그래서 제가 트루먼 쇼라고 답하면 저한테 이제 비밀번호가 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진짜 뭔가 특별한 영화였네요, 판도라님한테. 네. 사실 뭐 일일이 설명을 아까 제가 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이런 게 감독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때는 저한테는 좀 의미 있고 좀 좋은 영화였어요. 오래오래. 지금도 여전히. 아까 그 시 얘기해 주실 때 듣다 보니까 이 영화랑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뭐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뭔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좀 보려고 하는 모습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를 직시하고자 하는 마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맞아요. 이름이 트루먼이잖아요. 되게 역설적인 거죠. 트루먼이야. 그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가 98년도인데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제가 이메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면면들 때문에 저의 첫 번째 닉네임이요. 이게 바로 나예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건 사실 모든 인류가 인간들이 다 탐구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사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한테는 그 사춘기 시절에 이 영화가
막연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그랬던 어떤 것들을 영화 속에서 유쾌한 트루먼 씨의 어떤 행동들, 화내거나 뭔가 불만을 갖지 않고 마지막에도 결국은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일상으로 진짜 생활로 뛰어들었다. 이런 점이 저한테는 되게 희망적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나예요로 지금까지 쓰고 있고 제가 그런 걸로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자존감 관련해서 뭐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탐구는 뭐 끊임이 없죠. 그렇죠. 모든 이에게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뭔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길래 트루먼 쇼 얘기하면 좋겠다. 요즘 삶을 살면서 더더욱이나 이런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나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면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화를 택했는데요. 두 분도 좋아하셨던 영화였다는 점에서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루먼 씨가 했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못 볼지도 모르니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세요. 지금까지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